중국 전역에 빈집만 30억 채라는 충격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가 살고도 남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묘비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냈지만 입주는커녕 공사가 중단된 란웨이러우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우리 턱 밑까지 왔습니다. 헝다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진핑조차 통제를 포기한 중국 부동산의 실체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진실의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의 허강시. 이곳의 아파트는 이제 단돈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장실 한 칸 가격도 안 되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은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유령 도시의 그림자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헐값에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에서 콘크리트는 그저 짐일 뿐이기 때문이죠. 전 중국 통계국 부국장은 최근 이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빈집은 14억 인구가 다 들어가 살기에도 부족하며 어쩌면 30억 명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0억 채라는 숫자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매년 10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쏟아낸 결과물이죠. 수요를 완전히 무시한 공급 과잉의 광기가 낳은 괴물입니다. 왜 중국은 멈추지 않고 건물을 지어 올렸을까요? 답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는 땅을 건설사에 팔아 돈을 벌었고, 건설사는 그 땅 위에 빚으로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GDP 성장률은 공산당의 치적이 되었죠. 결국 30억 채의 빈집은 국가가 설계하고 건설사가 실행한 거대한 성장 중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선분양으로 팔렸다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은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을 평생의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말라버린 건설사들이 공사를 중단하자 뼈대만 남은 란웨이러우가 전국에 속출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입주도 못하는 집에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며 뱅크런이 아닌 상환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중국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중국 가계에 있어 집값 하락은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시장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30억 채의 유령은 이제 중국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의 건설사였던 헝다와 벽계원. 이들의 성공 신화 뒤에는 폰지 사기에 가까운 기형적 수익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아파트를 팔아받은 중도금으로 건물을 짓는 대신 다른 땅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죠. 빚으로 빚을 덮는 이 돌려막기 게임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팽창할 때만 가능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2020년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걸며 부채 과잉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의 레드라인 규제였습니다. 대출 한도를 막아버리자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건설사들의 혈관이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헝다가 3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업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신호였습니다. 헝다의 비극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업계 1위였던 벽계원마저 무너졌습니다. 벽계원은 헝다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중소도시, 즉 3, 4선 도시에 집중했는데 이곳들이 바로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유령 도시 후보지들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빚으로 계속 짓던 건설사들의 도미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자 그 불똥은 금융권으로 튀었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신탁 회사들이 부동산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중농신탁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중국 부유층들의 자산마저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민부터 부자까지 중국인 모두가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채의 역습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를 담당했던 부동산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납덩이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있지만 이미 터져버린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격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의 거울은 결코 예전처럼 선명한 미래를 비춰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중국을 보며 1990년대 초반의 일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질 당시 이미 1인당 GDP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선진국이었지만 중국은 아직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고 병들어버린 셈이죠.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게는 잃어버린 50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인 LGFV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부채 규모는 약 1경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땅을 팔아 이 부채를 갚으려던 지방정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모두 떠안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시한폭탄은 지금도 초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역시 일본보다 비관적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일본보다 낮아졌고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30억 채의 빈집을 채워줄 신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탕핑과 바이란,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꿈조차 꿀 수 없는 세대에게 부동산 부양책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 방식입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졌을 때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맡겼지만 중국은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동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로 감싸기만 하면 결국 몸 전체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국 내 수요가 없으니 물건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이는 전 세계 제조업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단순한 로컬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글로벌 위기의 도화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발의 전야에 서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곧 우리 대중국 수출의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건설 자재, 기계, 가전제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요가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뼈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출 실적 너머에 있는 금융시장의 전염입니다. 한국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사 디폴트가 현실화될 때마다 글로벌 자본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란웨이로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미분양 사태와 묘하게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 역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진리를 중국이 몸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30억 채 빈집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장의 숫자에 매몰되어 본질을 잊는 순간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을 읽으십시오. 공포가 지배할 때가 바로 눈을 가장 크게 떠야 할 때입니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가 던지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는 깨어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